자, 첫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김정은 답방.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요. 전 먼저 우리 기자들도 반성해야 돼요. 청와대에서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했던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합니다. 왜 이름을 못 밝힙니까? 왜 이름을 밝히고 떳떳하게 이야기 못 하는지. 그건 기자들의 단합행위입니다. 기자들도 이름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발언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 비서실장 아니면은 고위 관계자 비서실장 아니면은 지금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자, 이름을 밝히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청와대란 이름 뒤에 숨어서 나중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정확히 밝혀야 되는 거, 기자들도 그래서 안 되는 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김정은이, 자,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올 안에 열릴 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사실 김정의 답방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관계가 좀 좋아지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 뭔가 진척이 있은 다음에 뭐 그러면은 서울에 오고 특히 이제 종전선언과 관련된 진척이 있으면 서울에 와서 환영석에 박수를 받으면서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청와대 계산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 깨졌어요. 깨진 상태니까 아, 김정은 답방도 올해는 힘들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했는데 김정은 답방을 추진하겠다 이야기를 지금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고위 관계자가 왜 그럴까요? 왜? 네. 자, 먼저 왜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네. 자, 그리고 고위 관계자가 워딩이 이제 저희가 기자 출신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어떤 이 표현을 썼느냐. 충실히 추진하겠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거의 확정 상태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이가 지금 올 때가 아닌데 여러 가지 사항, 네. 그 리선건 악재도 있고, 네. 근데 김정은 답방을 왜 추진할까? 저는 이거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경제가 바닥을 치니까 이럴 때 구세주가 누구겠습니까? 김정은이 와갖고 분위기를 확 바꿔주길 바라기 때문에 무리하게 연내 추진을 충실하게 밀어붙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자주국가다. 자, 오늘 CBS에서 페이스 더 네이션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마디로 지금 폼페이오하고 김영철하고 만나가지고 뭐 여기서 얘기가 잘 돼야지 김정은 답방도 되는 거다. 여기에 청와대가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다. 우리는 자주국가다. 이러면서 그 지지편을 동원하고 있다는 그 목적이 전 두 번째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우리 길대로 하겠다. 김정은은 한다고 하면 약속 지키고 또 우리도 충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즉 북한하고 이 남한하고의 그 약속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그러지지 않는다. 이거를 만천하에 공표하긴 거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저도 뭐 100% 공감. 네, 그럼 이제 약간 제가 이제 네. 보충 말씀을 네, 드리면 많이 해주세요. 네. 그 심리학용어로 확증평양이라는 표현이 있죠. 맞습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 맞으면 그 정보만 쫙 빨아들여서 그걸만 사고를 하는 거. 그래서 자기의 확신을 더 강화시키는 이제 이걸 확증평양이라고 하는데, 이 김정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네. 아마 이분들은 김정은의 답방을 추진하는 청와대 이른바 고위 관계자 등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김정은이 오면 서울서 환영을 받을 것이다. 김정은이 와가지고 한번 설쳐되면은 언론의 관심이 모두 쏟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 남북 관계를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뛰고 있는 게 옳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될 것이다. 전 세계도 그걸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여론은 우리한테 확 몰아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자,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 오는 걸 환영할까요? 자, 김정은 오면 서울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밑바닥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을 지금 일부에서 지금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냐?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0조. 이게 뭐냐면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떤 국제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하고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 위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정부, 우리 검찰이 그걸 위임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처벌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 검찰이 고발을 하면은 뭐냐. 반인도적 범죄. 사람에 대한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전쟁 범죄를 했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검찰을 고발한다. 자, 우리 검찰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처럼 김정은이 왔을 때 반발이 엄청나게 심할 텐데 그걸 지금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저는 그것마저도 한편에 한국 사회 관심을 흔들어가지고 현 정부 여당이 유리하게 나가야 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자기들대로 국민들 다 좋아할까요? 우리가 좋아한 것처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나빠하더라도 한국 사회가 찢어지더라도 이게 우리한테 더 유리해. 정치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도 있겠지만 플러스가 더 많을 거다. 이런 판단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지금 방금 나오신 북한 이슈를 이용한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장난을 할 수가 있다. 위험한 불장난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 CNN 이야기했는데. 아니, CBS. 네. CBS. CNN을 보면요. 좀 거의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하는 그런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도 그러니까 많고요. 네. 그야말로 미국에서의 저쪽인데. 진보 언론이에요. 네. 진보 언론에는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스탠스, 특히 인권 문제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스탠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언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왜 이걸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전 정말 이건 아닙니다. 근데 정부로서는 지금 아주 초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창길 님이 북한 파리를 하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다 정말 헐벗고 굶주린 상태가 되더라도 이 정부가 있는 한은 끝까지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김정은이를 불러가지고 한바탕 북한 쇼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트맨님이 그랬는데 거짓말 딱 떨어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계속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진짜 거기에 대해서 이건 진짜야. 그리고 가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김정은의 답방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일종의 전략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충실히 추진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리고 HL님, 미국에 계신가 봐요. $20를 슈퍼챗으로 주셨습니다. 네. 사실 미국에서 $20면 엄청 큰 큰 돈인데 돈이에요, 1불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요. 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청와대가 이렇게 김정은에게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은 저는 좀 더 우리가 앞을 추정해 볼 때 청와대의 일종의 액션 플랜이 한 단계 저는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김정은을 불러다가 어떤 이미지를 먼저 주겠습니까? 자, 리성고는 앞으로도 뒤로도 얘기하겠지만 완전 깡패지만은 이 김정은은 아주 착하고 그냥 그 집에서 그냥 콩 하면서 맛있는 것만 먹고 뚱뚱하게 이제 살만 찐 일종의 보살펴줘야 될 우리 동생, 국제사회로부터 왕따 받고 막 구박받으니까 내가 보살펴줘야 될 그 우리 동생, 이러면서 아마 대대적인 굉장히 대국민 쇼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끼리 잘 살아야겠다. 주한미군 철수의 플랜까지 갈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 북한 주도의 이른바 통일, 우리 뭐 적화라는 표현하죠. 그걸 포기할 이유는 없지요. 자기 왜? 남한에 있는 이른바 주사파나 남한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 생각하면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굳건히 조금만 똘똘 뭉쳐가지고 북한한테 말도 안 되는 짓 그만두고 내려와 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 못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남북한의 국가 간의 국력의 차이는 게임이 안 돼요. 제가 자꾸 말했지만 우리 국군이 북한에 핵만 없다면은 평양 일주일만 점령합니다. 끝납니다. 김정일을 딱 잡아서 올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런데 남한 내에 김정은 또는 북한의 동조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망상을 벌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 우리 정부가요.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 합니다. 통일을 정말 원하면 통일 하지 않는 게 통일이 빨리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 북한에 과도한 기대와 과도한 망상을 심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의도 연구원이죠. 거기서 이런 통계를 보고 참 재밌게 봤어요. 네, 저도 재밌었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청와대 대통령의 연설, 각종 브리핑을 딱 연구해 보니까 남북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5,795건, 경제에 관한 이야기는 2,495건,
대한민국 대통령 지금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남북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경제보다 2배 이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지향점을 지금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요. 물론 북한의 이제 정책이 좀 바뀌면서 북한 김정은이 좀 회의론 대외적으로 개방을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 급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과도한테 여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통계가 나와 보니까 이 정부에 대한 신뢰, 그럼 경제는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가 김정은 답방에 매달리는 것보다 지금은 경제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정말 경제 일자리 하고 나서는 게 맞는데, 이걸 일거에 김정은 답방이라는 어떤 이벤트로 뒤엎겠다? 국민들 그렇죠. 관심 뒤엎겠다? 그건 아닌 것이죠. 그건 네. 아닙니다. 특히 사실 오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네. 김정일 누구냐? 한국에 이제 주사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네.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굳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남아 있는데, 이 주사파들한테 신인 누굽니까? 김일성, 네. 김정일, 그럼요. 신의 아들, 신의 네. 손자가 내려온다. 뭐 위수동김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다녔어요. 신의 네. 아들, 신의 손자가 내려온다. 엄청난 일이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 조성한데,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제 군사 제재 뭐 이런 거, 서로가 경계 이런 거 허물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겠죠.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나 이쪽이나 연방제에 대한 서로 시큰둥했지만,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이국가, 즉 말하자면 체제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로 움직이는, 특히 여기서 경제도 하나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것이 1122라고 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입니다. 민천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왕번대기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김정은이 오려고 할까? 저는 올 것 같아요. 아, 왜 올 것 같으냐? 네. 지금 우리 정부나 김정은이 좀 환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북한 갔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옛날 2000년에 남북 1차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그때 김정일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아, 기억납니다. 서울의 백화점에 네. 김정일의 판넬이 만들어 있어요. 기념사진 찍으라고. 네. 그다음에 김정일이 꼈던 고급 선글라스가 불티나게 팔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인기 탤런트처럼 네.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김정은이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북한을 가가지고요. 네. 북한 당국자와 이야기했는데 정말 밤에 술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들 혹시 네. 남한에서 지금 위대하신 장군님 김정일 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장난처럼 그 위대하신 장군님 네. 위해 네. 썼습니다. 장군님의 인기가 하늘을 뚫을 듯이 높다고 네. 생각할 것이다. 왜? 남쪽에 있는 니네들 간첩들 보고하면 그렇게 보고할 것이다. 아마도. 네. 믿지 말아라. 남한은 자본주의 사회다. 사업을 위해서, 장사를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회다. 응? 사업용으로 쓰는 거 가지고 그걸 뭐 남한 사람이 인기 좋아가지고 무슨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제가 경고를 한 적이 있는데, 북한이 그런 망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김정은한테 보낸 보고서가 장군님의 지금 인기가 하늘 치솟겠습니다. 남한 가서 박수 받으십니다. 라고 마치 6.25 때 박헌영이가 김일성한테 밀고만 내려면 우리가 여기서 폭동 일으켜가지고 금방 서울 접수하고 통일 일주일 만에 부산까지 먹겠다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됐죠. 근데 그런 식의 환상에 빠진 보고가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정부에서 북쪽이 그렇게 사인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가서 환영받고 하면 잊어서 버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충분히 그렇죠. 네. 자, 여기서 김경수님이 잠바도 팔았다. 아, 그랬군요. 코류자님은 그 네.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른들이 금방 통일된다. 네. 그러면서 넌 군대 안 가도 되겠다. 네. 그러셨는데 네. 좀 맞기도 하네요. 네, 요즘 뭐 저도 여호의 팔았어요. 증인들 네. 군대도 안 가고 다른 종교에서도 뭐 생각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자, 아까 굉장히 비긴님께서 아주 비긴 5600님께서 답방 대가로 엄청난 뒷거래를 했다. 제가 보기엔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5천억 원을 언더머니로 이 김대중 대통령 정권에 이제 가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희대의 배우가 이 서울을 오는데 그냥 맨입으로 오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어떤 거래가 있을 거다. 근데 과연 그 거래가 지금 미국에서 중간선거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저는 별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다룰 건데요. 그런 점에서 쉽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국내에서 네. 어제 청와대 이른바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굉장히 불을 질렀습니다. 네. 제가 그 말 아니면 저희도 이 주제 하지도 않아요, 사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 경제 어려운데 사실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만 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이 위기의식 못 느꼈고 뭐 비핵화 문제가 뭐 좀 진전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네.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북한 애들 지금 미국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만나는데 그 전에 북한에서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 제재 완화 없으면 국물도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비핵화 문제 진전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이 온다? 환영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또 그런 정책 결정권자에 있는 분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야 와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많은 국민들 뭐야? 좀 느닷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뭐야? 지금 배고파 죽고 힘들어 죽겠는데 김정은 와가지고 물론 또 언론의 속속상 저 언론사 있어봤자 아니면 언론에서 또 확 몰립니다. 온다 한 날부터 일정 가지고 뭐 시뮬레이션하고 그래픽 그리면서 뭐 기자들 어디 호텔 있으면 하고 난리 법석을 피울 겁니다. 난리 법석 피우는데 그럼 국민들 관심을 가겠죠. 그러나 과거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 힘드니까. 그렇죠. 힘드니까요. 네. 그리고 이미 우리 국민들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 속으면은 정말 됐지 뭘 두 번, 세 번씩 속수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켈리 림처럼 예산 100조를 더 했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 관리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김정은이의 국회 연설까지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이 점은 아주 기가 막히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자유한국당은 뭐 천안함 뭐 사후가를 해라, 현충은 참배를 해라, 이게 조건이다. 국회 연설에. 국회 연설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잘 못 잡고 있어요. 네. 아유, 답답한 제가 이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김정은 서울 답방 같은 이벤트를 하지 말고요. 참 네. 만나서 우리가 항의할 일 있으면 판문점 이용하면 그러니까요. 돼요. 판문점 와서 만나면 되는 거지. 서울까지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찢어집니다. 솔직히 찢어집니다. 뭐 김정은 답방을 어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성적이 찢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 또 환영하고 난리 벌써 피울 거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 이럴 거고 대한민국 또 한번 찢기지 말고 판문점에서 조용히 만나서 중요한 얘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영주님이 생돈 들여서 생쇼한다. 네, 이것이 결론입니다. 네, 그러지 자. 맙시다. 자.